여러분, 한 10년 뒤에 지금 하고 계신 일, 과연 그대로일까요? 인공지능, AI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죠. 바로 지금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에서는요, 이 변화가 그냥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거의 거대한 쓰나미급으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년간 내가 바친 노력과 시간이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겁주는 문장이 아닙니다.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일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이죠. 이건 단순히 효율이 좋아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계가 걸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AI가 일으킬 충격,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터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우리의 시선은 미국으로 먼저 향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물론 AI 혁신의 심장부라는 점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미국 특유의 노동시장 구조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미국은요, 이 핑크슬립, 그러니까 해고 통지서 한 장이면 그냥 끝이에요. AI 때문에 사람 줄여야겠다? 그럼 그냥 하룻밤 사이에도 대량 해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냉혹한 현실인 거죠. 반면에 한국은 법이나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서 그 변화의 속도를 좀 늦춰주는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시간 차이, 이게 우리에겐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서 저런 일이 닥치는구나, 미리 보고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이 변화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파도는요, 우리 머릿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디자이너, 작가 같은 직업들을 먼저 덮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도는 우리 손을 써야 하는 일, 그러니까 공장이나 생산 현장 같은 제조업으로 밀려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도는 아주 강력한 규제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금융이나 의료 분야까지 도달할 겁니다. 결국 어떤 산업도 이 거대한 파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AI라는 엄청난 힘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외국의 힘에 지배당할 것이냐, 이게 바로 주권 AI 논쟁의 핵심이고요. 우리나라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AI 기술은요, 사실상 한 가닥 실에 매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실, 어디로 이어져 있냐? 바로 미국이죠. 우리가 쓰는 AI 모델, 우리 데이터가 처리되는 데이터 센터, AI를 돌리는 핵심 부품인 GPU까지 모든 게 다 미국 빅테크 생태계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런 의존성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우리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지정학적인 약점입니다. 이 논쟁이요, 진짜 완전히 다른 두 미래를 놓고 벌이는 엄청난 도박 같은 겁니다. 한쪽에서는 갈라파고스가 될까봐 걱정해요. 우리끼리 AI 만든다고 하다가 막대한 세금만 낭비하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은 완전히 잃어버리는 고립된 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언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줄 비상용 스페어 타이어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 스페어 타이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타이어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당연히 성능 좋은 원래 타이어를 쓰겠죠. 하지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우리가 오두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우리 산업 전체가 의존하던 그 AI 도구들을 갑자기 못 쓰게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매우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주권 AI는 바로 그런 최악의 날을 대비한 보험인 셈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때 우리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무슨 더 빠른 컴퓨터나 더 똑똑한 엑셀 같은 게 아닙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번 교통 시스템부터 의료, 교육, 금융까지 사회의 모든 규칙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업무 효율을 좀 높이는 걸 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를 바꾸는 말 그대로 혁명이라는 거죠. 만약 AI를 그냥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의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생각하신다면요, 그건 계산기를 인터넷에 비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변화의 규모를 정말 완전히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옛날에 증기기관이 뭘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냥 공장 좀 빨리 돌린 게 아니었잖아요. 도시라는 걸 탄생시켰고 새로운 사회계층을 만들어냈고 전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AI가 지금 딱 그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그리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말이죠. 지난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AI 혁명은 글쎄요, 10년도 채 안 걸릴지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의 모든 지능을 뛰어넘는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가 2030년이 되기 전에 등장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속도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지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짧은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릴 말 그대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이 글로벌 AI 경쟁이라는 경주에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는 추격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격차가 상당하죠.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이 격차를 빠르게 좁힐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격차를 도대체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AI 플러스 X라는 전략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 AI 기술 개발 경쟁에서는 선두주자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겐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과 제조업 기반, 바로 이 X입니다. 이 X라는 걸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최첨단 AI 모델 하나 개발하는 것보다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가치사슬 전체를 한 나라가 다 갖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걸 해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중국과 대한민국 딱 두 나라뿐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3년입니다. 앞으로 3년이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이건 그냥 냉혹한 마감 시한이 아니라 우리한테 지금 당장 행동해라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이 3년이라는 기회를 제대로 잡는다면 미래를 우리 손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영원히 뒤처질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거대한 국가 전략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게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바로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든 정답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정답을 찾는 시대에서 질문을 던지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재는요, AI를 그냥 검색 엔진처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아주 똑똑한 토론 파트너처럼 활용해서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드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려면 기술 능력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지식과 끝없는 호기심에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결국 AI 시대에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은 여러분이 아는 정답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의 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